설 연휴 첫날인 오늘 귀성 차량들이 빠르게 늘면서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정체는 정오쯤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비서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한진 칼에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행사 범위가 정관 변경에 한정됐고 대한항공은 제외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 INF 조약의 이행을 중단하고 6개월 후에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가 다시 군비 경쟁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설 연휴 첫날인 오늘 귀성 차량들이 늘면서 일부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벌써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네, 정체는 정오쯤에 절정에 이른 뒤에 밤 10시쯤이나 해소될 전망이라는데요. 서울요금소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범주 기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이른 시간이지만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귀성 정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첫날인 오늘은 차량 48만 대가 수도권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고속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오산분기점 부근은 차량의 유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정체 구간도 점차 길어져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서 아직까지 좋은 흐름을 보이곤 있지만 교통량이 차츰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여주휴게소 부근에서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면서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까지 4시간 50분, 광주는 3시간 50분, 대전이 2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오늘 귀성길 정체는 정오쯤 절정에 이른 뒤 밤 10시를 넘어서야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설 하루 전날인 4일 오전과 설 당일인 5일 오후에 도로가 가장 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설은 연휴가 길다 보니 귀성길 차량이 분산돼 지난해보다 최대 1시간 반 빨리 고향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귀경길에는 차량이 몰리면서 지난해에 비해 최대 2시간 50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 전날인 4일부터 6일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비서 성폭행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0개의 공소 사실 가운데 9개를 유죄로 인정한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안 전 지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 법원은 강제추행 한 건을 제외한 9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지은 씨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재판부는 먼저 안 전 지사와 피해자 김지은 씨 사이의 관계에 주목했습니다. 김 씨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도지사와 비서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부 사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피해자의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부정됐던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역시 1심에서 논란이 됐던 피해자다움과 관련해서도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행동은 구체적인 관계나 사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재판부는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안 전 지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9차례나 범행이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김지은 씨가 수사 과정에서 근거 없는 소문으로 2차 피해를 입었는데도 안 전 지사는 범행을 부인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안 전 지사는 즉각 상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피해자 김지은 씨가 변호인을 통해서 소회를 밝혔습니다. 자신을 짓눌렀던 고통의 시간과 작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선고 결과를 기다리던 피해자 김지은 씨 지원단체 회원들이었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 나오진 않았지만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안희정과 분리된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화영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과의 작별입니다. 김 씨는 자신이 받은 도움을 힘겹게 홀로 싸우는 피해자들과 나누고 싶다며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선고가 미투 운동의 또 다른 성과라며 환영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미투 운동을 경유하여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미투 운동에 함께한 여성들은 누가 뭐래도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여성단체들은 저녁에도 법원 인근에서 1심 판결을 규탄하고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1월 서지영 검사의 폭로로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1년. 가해자들은 줄줄이 법정에 섰고 법원의 판결은 단호해졌습니다. 지난해 9월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이윤택 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미투의 첫 실형 사례가 됐고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남성도 지난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서지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은 놔두고 한진칼에만 제한적 범위에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첫 사례인데 애초 예상보다 많이 물러선 결정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4시간 넘는 회의 끝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한항공은 빼고 한진칼에만 제한적 범위에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분리했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한진칼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결정이 달리 난 배경엔 이른바 10% 룰이 있습니다.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경영에 참여하면 6개월 이내 발생한 단기 매매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6%가량을 갖고 있어 지금 경영에 참여하면 수백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범위도 이사 해임 제한이나 사회이사 후보 추천과 같은 강력한 방법은 제외했습니다. 대신 회사 정관을 변경하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이사는 결혼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바꿀 계획인데 그대로 정관이 변경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칼 이사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경영 참여의 형태라기보다는 경영 참여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도의 차원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경영 참여가 아닌 범위의 주주권은 대한항공과 한진칼 모두에 좀 더 최대한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이미 규성 행렬이 시작된 고속도로에서는 밤사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차량 여러 대가 잇따라 부딪히는가 하면 화물차가 불에 탔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비상등을 켠 채 멈춘 차량들이 고속도로 2개 차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장을 빠져나오는 사람이 눈에 띄고 다른 차들은 사고 차량들 옆 갓길로 아슬아슬하게 지나쳐갑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충북 청주시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벌어진 사고 현장입니다. 46살 이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는 사고 지점 기준 약 2km 구간에 걸쳐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7시 45분쯤 영동고속도로 북수원 나들목 근처에서 인천 방향으로 가던 1톤 화물 트럭에 불이 붙어 모두 탔습니다. 운전자 40살 이모 씨는 다행히 몸을 피했습니다. 건물 꼭대기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의 뒤쪽 구조물로 119 구조대원들이 진입을 시도합니다. 이곳에서 54살 신모 씨가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 작업을 벌이는 겁니다.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진 신 씨는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 씨는 체불 임금을 달라며 이곳에서 시위를 벌여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을 놓고 여야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선 불복은 용납할 수 없다며 경고했고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공세를 돌렸습니다. 구경아 기자입니다. 서울 귀성 인사에 나선 정치권은 김경수 지사 판결을 두고 날선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청와대 앞 집회를 대선 불복이냐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경거망동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 엄중하게 경고한다는 격한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탄핵당한 사람들의 세력들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한다는 말입니까? 한국당은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대선 불복이 아니라 진실규명 요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굴복해선 안 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정권의 발밑에 바치고자 한다면 바로 탄핵해야 될 대상은 대법원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대선 무효를 주장하진 않겠지만 여당의 판결 불복은 잘못된 일이라면서 김 지사의 배후를 밝히기 위한 댓글 조작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연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어제 모처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만났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습니다. 여야는 당분간 냉각기를 가진 뒤 설 연휴가 끝난 뒤에야 국회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유죄 선고가 난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이렇듯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침묵을 지켜오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고 불만이 있으면 법이 정한 불복 절차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그동안의 논란에도 입을 굳게 다물었던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길과 퇴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작심한 듯 발언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 판결을 두고 법원을 향한 비난 발언이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건전한 비판을 넘어서 그 내용이 과도하거나 또 재판을 한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법관 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에 대한 비판과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불만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불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릴 뿐입니다.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법원을 향한 정치권의 공세 수위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 판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였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사법농단과 관련돼서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지금 전력이 있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공백을 애써서 메운 판결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지나친 공격을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는 법원 내부 여론을 수렴해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설을 앞두고 구제역이 연이어 발병하면서 축산농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대 성수기에 축산물 소비가 줄어들진 않을까 우려가 큰데요. 정부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성민수 기자입니다. 전북의 한 가축시장입니다. 평소 같으면 소를 사고 파는 농민들로 붐비지만 인적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소, 돼지를 파는 가축시장이 3주간 모두 폐쇄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예정됐던 경매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2월 7일이 경매날인데 취소를 했습니다. 근데 속값이 지금 보통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8개월에서 9개월 그 사이에 나와야 가장 좋은 가격을 받거든요. 근데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다행히 설 연휴에 판매할 축산물은 이미 출하돼 당장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길어지면 물량이 부족해질 수 있고 심리적인 영향으로 소비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모두 폐기 처분이 돼서 어떤 경우도 시중에 유통될 수 없습니다.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하셔도 됩니다. 충주 안성에서 발병한 구지역 바이러스 3건이 유전적으로 동일한 걸로 나타나 당국은 해당 지역 간 역학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충주에서 또 다른 농가가 구제역 의심 신고를 했지만 다행히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시작되면서 정부는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에 준해 총력 대응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관하는 지역축제는 개최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각종 행사도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귀성객들에게 축사 방문을 삼가고 차량 소독 등에도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 맺었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의 이행 정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탈냉전의 상징인 핵 군축 조약 INF가 파기 수순으로 접어들면서 전 세계 군비 경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 INF 조약의 이행 정지를 선언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가 INF 조약을 위반했다며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6개월 뒤 조약은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Russia does not return to full and verifiable compliance with the treaty within this 6-month period by verifiably destroying its INF violating missiles, their launchers, and associated equipment, the treaty will terminate. 미국이 문제를 삼은 건 러시아가 2017년 실전 배치한 9M729 미사일입니다. 미국은 사거리 2,000에서 5,000km의 이 순항 미사일이 핵탄두를 싣고 유럽을 공격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500km 미만인 만큼 INF 조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해왔습니다. 1987년 체결된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는 사거리 500에서 5,500km의 중거리 미사일의 생산,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Нежелание американцев слышать какие-либо доводы, нежелание американцев вести хоть сколько-нибудь субстантивные переговоры с нами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미국이 INF 조약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전 세계가 다시 군비 경쟁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INF 파기 의사를 밝히면서 러시아와 함께 중국을 새로운 협정 체결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이 6개월 안에 중국을 새 협정의 틀로 끌어들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자유한국당 최규일 의원이 미국 출장에서 스트릿바를 방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죠. 사실이 아니라는 최 의원 해명에 가이드가 방문 장소를 공개하며 재반박했는데요. 최 의원은 가이드가 민주당원이라고 맞섰습니다. 최창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9월 2박 3일 일정으로 경북 영주시 관계자들과 함께 선비정신을 홍보한다며 미국 뉴욕을 찾은 자유한국당 최규일 의원. 스트릿바를 방문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현지 가이드 데니얼 조 씨는 출장 첫날인 24일 오후 7시 맨해튼 33가에 있는 파라다이스 클럽을 방문했다며 장소와 시간을 밝혀왔습니다. 지금은 상호가 바뀌었지만 성인을 위한 공연을 펼치는 곳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거기를 정상적인 여자들하고 가족들이 가서 밥 먹는 데는 아니잖아요. 최 의원이 분위기를 주도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밤문화를 즐겨야 돼. 이런 데 와서는 가이드 양반 여기 있지요? 막 하면서. 가이드 조 씨는 영주시장과 전 영주시 의회 의장, 최 의원 보좌관까지 모두 함께 클럽을 방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과 박모 보좌관의 출장 경비 840만 원은 모두 영주시가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최 의원은 다시 반박했습니다. 한쪽 다른 무대에서 무희들이 춤을 췄던 것 같기는 하나 거기서도 누구도 완전히 옷을 다 벗고 춤을 춘 사람은 없었고. 그러면서 가이드 조 씨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조직특보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제보라는 취지입니다. 여야 사당은 일제히 의원직 사퇴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옷을 다 벗는 것은 안 되고 적당히 벗는 것은 괜찮습니까? 또다시
최 의원의 스트림 논란은 접하게 되는 국민들은 망연자실하기만 합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후안무치, 나 부끄러운 행태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KBS 뉴스 최창복입니다. 경북 예천군 의회가 가이드 폭행 등으로 징계하기로 한 의원 3명 가운데 박종철 의원 등 2명만을 제명했습니다. 셀프 징계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한솔 기자입니다. 경북 예천군 의회 윤리특위가 올린 징계 수위는 군의원 3명 모두 제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윤리특위와 구성면에서 별반 차이가 없는 본회의에서는 3명 가운데 2명만 제명했습니다. 가이드를 폭행한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 등 2명은 제명 의결됐지만 이영식 전 의장의 제명에는 반대하는 표가 한 표 더 나와 징계 수위가 조정됐습니다. 이영식 의원 30일 출석 정지, 공개회의에서 사과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셀프 징계 받아들일 수 없다. 표결서 말씀. 이번 회의에 박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고 나머지 2 의원은 의사 도중 모두 자리를 떠났습니다.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의원들은 이처럼 공개 사과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히 극심한 상황입니다. 특히 농민회는 예천군의 명예를 훼손시킨 군의회가 오히려 의장실에서 농성하고 있는 자신들에게 퇴거 공문을 보내는 등 도리어 큰 소리를 치고 있다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저희가 그 논문 내용에 반박을 한다면 우리가 내려갈 테니까 방을 빼줄 테니 같이 내려가자 라는 표현으로 좀 대답을 드리고 싶네요. 예천군 농민회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셀프 징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여전히 의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6개월 뒤에는 주민 소환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갈등 국면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서울 강남클럽 버닝썬 의혹을 폭로했던 김상교 씨가 경찰에 공개 소환됐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는데요. 경찰의 과잉 대응과 유착 의혹 수사는 설 연휴 이후에나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기자입니다. 형광 옷을 입고 춤을 추는 여성, 그 뒤에 있는 흰색 티의 남성은 김상교 씨입니다. 김 씨가 페트병을 흔드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해당 여성은 이때 김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팩트는 김상교 씨가 여자를 성추행을 해요. 물병으로 툭 쳐요. 이후 클럽 바깥에서 있었던 폭행 시비, 경찰과의 격한 몸싸움도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경찰은 김 씨를 강제추행과 쌍방폭행, 공무집행 방해 등 모두 7가지 혐의로 입건했고 3번째 피의자 조사를 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그 성추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인정 못합니다. 과잉 진압 그거는 좀 어떻게 주장하시는지? 그냥 제 주장은 계속 일관되고 수사기관을 잘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앞서 성추행 고소 여성과 폭행 시비에 휘말린 버닝썬 관계자를 조사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김 씨 추가 소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 증거가 될 CCTV 영상은 국과수에 화질 보정을 의뢰했습니다. 김 씨가 문제 제기한 경찰의 각종 의혹은 아직 수사 초기 단계입니다. 서울경찰청 합동조사단은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클럽 측과 유착된 경찰관이 있었는지 등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관련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버닝썬 전직 직원들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버닝썬 클럽에서는 손님들이 대마초를 피우다 검거되는 등 마약 사건이 3건 적발됐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미중 고위급 협상을 끝낸 류허 중국 부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미국 콩 수입량을 놓고 서로 의사소통 오류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양국은 협상에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지만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고위급 협상을 끝낸 직후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한 류허 중국 부총리가 미국산 콩 수입 계획을 밝힙니다. 숫자 확인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재차 묻자 류허 부총리는 하루에 500만 톤을 사겠다고 확인합니다. 5 million tons of soybeans. 5 million tons of soybeans. Wow. Per day. That's great. Per day. 류허 부총리의 답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흡족한 표정을 감추지 않습니다. That's going to make our farmers very happy. That's a lot of soybeans. 지난해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량이 최대 3,500만 톤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하루 500만 톤 수입은 비현실적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류호 부총리의 의사소통 오류 때문에 생긴 해프닝이었다며 중국이 현재 수입량에서 500만 톤을 더 사들이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전했습니다. 미중 양국은 이번 고위급 협상이 생산적이었다,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각각 밝히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기술 절취나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구조적 문제를 바꾸는 것에 변화를 보이지 않아 미국이 불만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 중순쯤 열릴 후속 고위급 협상에서 두 나라가 쟁점 사안의 간극을 어느 정도 좁힐지,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영상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고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 지방을 중심으로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수요일 들어서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큰 추위는 없을 전망이고요. 대기 정체가 이어지고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과 전북, 대구를 중심으로 종일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상태인데요.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 화재 사고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부산이 영하 0.7도, 전주 영하 1.3도, 춘천 영하 8.5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크게 오르겠는데요. 강릉과 포항, 광주가 11도, 대전 9도, 청주 8도, 서울은 7도 예상됩니다. 물결은 동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 제주 해상과 남해상의 물결도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사실상 굳어진 가운데 최종 발표를 앞두고 현지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낭과 하노이에선 구체적인 회담 준비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송금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되어 온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는 물밑에서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숙소로 거론되는 곳은 국가 컨벤션 센터 근처의 호텔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베트남 국가 컨벤션 센터입니다. 2006년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렸던 곳인데 이곳이 이번 회담에서도 주요 장소 가운데 한 곳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객실 확보를 위해 2월 중순부터는 일반 예약을 아예 받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2차 정상회담 장소로 꼽은 다낭도 물밑에서 정상회담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급 리조트가 해변을 따라 줄지어 놓여 있는데 경호와 보안이 하노이보다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현장 실사팀은 지난 주말 하노이와 다낭 두 곳에 파견돼 꼼꼼히 현장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백악관 경호팀의 주요 사무실과 프레스센터 후보지까지 세밀하게 둘러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회담 준비에는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Nhưng tôi cũng rất tự tin về khả năng, năng lực tổ chức các cái sự kiện quốc tế ở Việt Nam như chúng tôi đã thành công trong năm APEC 2017 và các hội nghị quốc tế khác.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일 새해 국정연설에서 회담 장소와 시기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베트남은 완벽한 회담 준비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지난달 28일 별세한 고 김복동 할머니의 영결식이 어제 옛 주한 일본 대사관 자리에서 엄수됐습니다. 서울 광장부터 함께 행진한 시민들은 잊지 않겠다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강푸른 기자의 보도입니다. 훨훨 날아 길이 행복을 누리소서. 김복동 할머니의 관유에 마지막 작별 인사가 적히고 운구 차량이 빈소를 빠져나옵니다. 먼저 방문한 곳은 생전에 머물던 위안부 피해자 쉼터. 동료 할머니들의 배웅을 받은 뒤 평생을 지켜온 자리, 수요 시위 현장으로 향합니다. 활짝 웃는 모습의 할머니 뒤로 노란 나비의 물결이 거리를 메웁니다.
그토록 원하던 일본의 사죄는 끝내 받지 못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할머니의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저희가 남아있는 우리가 끝까지 잘 싸워서 꼭 일본에 받아내겠습니다. 사흘 동안 빈소를 찾은 조문객 6천여 명. 독일 베를린과 미국 워싱턴에도 분향소가 설치됐고 일본 아베 총리 관저 앞에서도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만들어낸 또 다른 기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김복동 할머니의 삶을 통해 평화가 무엇인지 인권이 무엇인지 보고 배우고 할머니부터 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시련과 아픔을 딛고 다른 이들의 희망이 된 김복동 할머니. 먼저 떠난 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천안 망향의 동산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브라질에서 광산댐 붕괴 참사로 지금까지 30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구조 작업이 진행될수록 피해자 숫자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붕괴 현장을 KBS 취재팀이 들어가 생생한 상황을 전해왔습니다. 이재환 특파원입니다. 브라질 붕괴된 광산댐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첫 번째 댐입니다. 광산업체 CCTV에 찍힌 시간은 낮 12시 28분. 높이 40여 미터의 댐이 한순간에 폭삭 주저앉습니다. 댐에 가둬둔 폐기물, 침칠수와 함께 토사가 솟구친 뒤 마치 쓰나미처럼 쓸려 내려옵니다. 토사는 진흙으로 변해 댐 바로 아래 철광석 야적장을 덮칩니다. 화면 왼쪽에서 용암 같은 거대한 진흙더미가 밀려 들어옵니다. 화면 위쪽에서도 흙먼지를 일으키며 진흙이 쓸려 내려옵니다. 흰색의 차량 한 대가 깜짝 놀라 피할 곳을 찾지만 진흙 쓰나미에 놀라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화면 오른쪽에서도 진흙더미가 덮쳐오자 또 다른 차량이 피해 달아납니다. 이 진흙더미는 아랫마을까지 덮쳐 사고 일주일째인 지금까지 110여 명의 시신이 진흙 속에서 수습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230여 명은 실종 상태로 남아있다고 브라질 당국은 밝혔습니다. 상파울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인도 북부의 한 마을에 사나운 표범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건물 안에 가둬놓고 포획하려는 순간 쏜살같이 달아납니다. 벽을 타고 울타리를 넘고 심지어 주민들까지 공격하는 표범. 마을 주민 4명이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인도에서는 이런 일이 많다고 합니다. 중국의 전통 사자충 공연이 호주 시드니에서 열렸습니다. 호주에 사는 화교들이 마련한 신년 행사인데요. 앙증맞은 사자들이 새해를 축하하자 분위기는 절정에 이릅니다. 돼지해를 맞아 아이들의 의상도 독특합니다. 호주 시드니의 음력 설 축제는 10일간 이어집니다. 아직도 추운 겨울인데요. 중국의 한 도시에서는 벌써 봄꽃들이 활짝 펴서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라고 합니다. 중국 남서부에 있는 위난성의 한 마을인데요. 5만 개의 화분에는 수선화와 제비꽃, 튤립 같은 봄꽃뿐만 아니라 동백나무나 진달래 분재도 함께 전시돼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었습니다. 겨울철 밀렵꾼 때문에 백두대간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올무에 희생된 야생동물들과 멧돼지를 잡는 도구가 발견됐는데요. 이들은 약용식물을 채취하려고 수십 년 된 나무도 마구 베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750m 백두대간 자락의 야산입니다. 등산로조차 없는 깊은 산속을 오른 지 1시간여. 심하게 훼손된 고라니 사체가 눈에 띕니다. 밀렵꾼이 설치한 올무에 걸려 죽은 겁니다. 굵은 쇠줄의 올무는 심하게 꼬여 있습니다. 꼬일 정도면 야가 엄청 힘들고 고통스럽게 죽은 것 같습니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너구리도 발견됩니다. 올무에 걸린 너구리가 쓸모없다고 판단해 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누군가 만든 기다란 나무 막대 2개가 보입니다. 올무에 걸린 멧돼지가 살아있을 때 쓰는 이른바 돼지 창입니다. 창을 꽂아야 돼요. 창을 꽂고 걸렸으면 이런 식으로 찍는 거죠. 이렇게. 피가 묻어있는 점으로 밀어 여러 차례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밀렵뿐만이 아닙니다. 높이 20m가 넘는 아름드리 나무가 넘어져 있습니다.
어림잡아 수십 년이 된 이 나무는 바람 등에 의해 자연적으로 쓰러진 게 아닙니다. 이 나무를 자세히 보면 예리하게 잘린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톱 같은 장비를 이용해 잘라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름 50cm 정도의 나무엔 겨우살이를 뜯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나무 높은 곳에 기생하는 겨우살이는 약용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무를 매일 다 빈단 말이에요. 그냥 높은 데 자생하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올라가기는. 이렇게 쓰러져 있는 나무가 한두 그루가 아닙니다. 활엽수, 이런 참나무에 많이 서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훼손하는 걸 아마 생태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하죠. 돼지 창을 동원한 야생동물 밀렵부터 겨우살이 불법 채취를 위한 남벌까지 백두대간 곳곳이 멍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1년 전 150여 명의 사상자가 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책임자들에 대해서 법원이 1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병원 이사장에겐 징역 8년이 선고됐는데 사무장 병원으로 경영된 점도 양형에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이른 아침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난 화재. 잠을 자던 고령의 중증 환자 등 47명이 숨지고 110여 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검경의 수사를 통해 대표적인 인재로 밝혀진 이 화재 책임자에 대해 법원이 1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병원법인 이사장 손모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소방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병원 총무과장은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행정이사에 대해서도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세종병원이 불법 증개축하며 화재에 취약한 상태에서 거동이 불편한 치매나 중증 환자를 입원시켜 대규모 인명피해를 불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인이 아닌 이사장이 병원을 열어 요양급여 145억 원을 가로채는 등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된 점도 양형에 포함됐습니다. 병원 안전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밀양시 보건소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병원 이사장만 구속이 유지된 데 대해 반발했습니다. 47명이라는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단 한 사람이 8년형을 받는 걸 보고 이 나라가 정말 법치국가가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세종병원 이사장과 총무과장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병사들이 평일 저녁에도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평일 일과 후 외출 제도가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에 2번 평일 외출이 허용된다는데요. 이 소식 정세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출타자들은 다목적 홀로 집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일과를 마친 병사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외출을 준비합니다. 그동안 주말에만 허용됐던 병사들의 부대 밖 외출이 평일 저녁 시간대까지 확대된 겁니다. 분명히 항상 강조했던 대로 재미있고 유익한 출타가 되길 당부합니다. 이상! 외출증을 받아든 장병들은 동기들과 335 PC방을 찾아 게임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먹고 싶었던 음식도 마음껏 사 먹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병사들의 고립감을 줄이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넓힐 수 있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훈련을 위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이런 평일 일과 후 외출 제도를 시범 운영하다가 이달부터 전체 부대로 확대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어서 스트레스 풀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좀 여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외출 허용 횟수는 월 2회, 시간은 일과가 끝나는 오후 5시 30분부터 점호 시간인 9시 30분까지 4시간입니다. 장병들은 이 시간 동안 부대원들과 단결 활동을 하거나 친지 등을 면회할 수 있고 병원 진료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유사시 복귀를 위해 외출 지역은 작전 책임 지역으로 한정했다며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이내에서 외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수배입니다. 전남 서남해안의 섬들을 잇는 천사대교가 설을 맞아 임시 개통했습니다. 귀성객 편의 등을 위해서인데요. 섬 주민들의 교통 편의는 물론이고 귀성 풍경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송현 기자입니다. 시원술에 펼쳐진 다리 위로 차량들이 줄지어 달립니다. 10.8km,
국내에서 네 번째로 긴 천사대교가 그 위험을 드러냈습니다. 육지로 나가려면 기상 상황부터 챙겨봐야 했던 섬 주민들의 감회는 남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언제 우리 죽기 전에 한번 생기겠냐, 언제 언제 그 얘기했습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1000개 넘는 섬으로 이루어져 천사의 섬으로 불리는 신안군의 애칭을 딴 천사대교. 8년 만에 완공되면서 신안군 4개 면이 육지와 연결돼 40분 넘게 걸리던 이동 시간이 10분 이하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물류비 절감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당장 이번 설부터 귀성 풍경도 크게 달라지게 됐습니다. 목포에서 배 타고 3시간, 4시간 풍랑 헤쳐가면서 다녔던 옛날 생각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진즉 이 다리가 생겼으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살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다리와 연결되는 섬 지역의 도로가 좁고 굴곡져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개량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상급 기관인 익산국도관리청과 전라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천사대교는 설 연휴 귀성객 편의를 위해 7일까지 임시 개통됐다 다음 달 공식 개통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경기 북부 연천 지역은 겨울철 추위가 맹위를 떨치는 곳이죠. 이곳에서 추위와 유적 두 가지를 연계한 축제 구석기 겨울 여행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형철 기자가 안내합니다. 구석기 돌도끼로 유명한 연천 정곡리. 하얀 눈과 얼음 세상이 펼쳐집니다. 길게 뻗은 얼음길에선 고무보트가 미끄러집니다. 쭉 뻗은 눈길에선 튜브를 타고 경주를 펼칩니다. 얼음 바닥 위 아이들, 양손으로 썰매를 지치면서도 힘든 줄 모르고 비료포대 위에서 속도를 냈던 옛 놀이는 얼음 미끄럼틀로 재현됐습니다. 추위를 만끽할 수 있는 연천 구석기 겨울 여행. 이 축제는 구석기 유적과 경기 북부의 추운 겨울의 차관에 기획됐습니다. 지난해에만 14만 명 이상이 방문할 정도로 경기 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1월 말부터 제설기 10여 대를 틈틈이 가동해 눈을 만들었고 그 눈을 다져 놀이기구뿐 아니라 대형 눈 조형물도 만들었습니다. 구석기 수료빈들의 음식 문화에 착안한 야외 바베큐장은 휴일에는 하루 3,000명 넘게 줄을 설 정도로 명소가 됐습니다. 스케이트도 타고 고기도 구웠고 또 사진도 찍었고 썰매 쉬기도 했고 보기도 했고 많이 재밌었어요. 유적지가 바로 축제장이라 구석기 유물과 발굴 현장 재현관 등 각종 전시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 유적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잘 알려서 유적의 가치를 높이고 유적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취지로 구석기 겨울여행은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6일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된 오늘 아침 고속도로 상황 궁금하실 텐데요. 한국도로공사 연결합니다. 고향 가는 길 안전띠는 모두 외셨나요? 3초의 투자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좌석에서 착용을 해주시고요. 이번 설에도 즐겁고 편안한 이동을 위해서 고속도로에선 통행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월 4일 월요일 0시부터 6일 수요일 자정까지입니다.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면제 대상인데요. 이용 방법 평시와 동일합니다. 현재 1번 경부고속도로 충청권 정체 길어집니다. 부산 방향으로 천안 부근에서 벌써 12km 구간 목천까지 밀리고요. 35번 중부선도 통영 쪽으로 호법부터 8km 구간 남이천까지 불편합니다. 이제 45번 고속도로 여주 분기점에서 창원 쪽 정체 10km 구간으로 길어졌고요. 52번 광주 원주간 고속도로 원주 쪽으로 향하신다면 초월 부근 짧은 정체만 감안하시면 됩니다. 15번 고속도로 목포 쪽은 서평택에서만 밀립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지난달 말 경기도 안성의 한 젖소 농가에서 발병한 구제역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국의 긴급 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충북 충주의 한우 농가에서도 추가로 구제역이 확진됐습니다. 설 명절 민족 대이동 시점이라 이번 구제역 발병은 결코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부는 2차 발생 농장과 3차 발생 농장 간 바이러스가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제역 바이러스가 최초 발생지를 벗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제역은 소나 돼지 같은 발굽 짐승에게 주로 발병하며 치사율이 최대 70%가 넘습니다. 바람을 타고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전파력이 강력한 급성 전염병입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치료법이 없고 백신을 통해 예방 조치를 할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에도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발생해 약 300만 마리의 가축을 매몰 처분한 전례가 있습니다. 올해도 정부는 최초로 구제역 의심 신고를 접수한 이후 살처분과 이동 통제 등 초동 조치를 취했고 추가 발생 위험 지역에는 집중 소독과 긴급 백신 접종 등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도 경기도 경계를 넘어서 충청도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설 연휴 기간 민족 대이동이 시작됨에 따라서 추가 확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전국의 소, 돼지 시장을 3주간 폐쇄하고 축산 종사자들과 차량, 가축에 대해서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국의 소, 돼지들에게 백신을 긴급 접종하고 축산 관련 시설과 차량에 집중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설 명절 연휴에도 24시간 비상 방역 체계를 유지해 구제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각 지자체는 지역 축제 개최를 미루거나 취소하고 각종 행사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들도 차분한 대응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구제역에 걸린 가축은 모두 폐기 처분되므로 축산물로 시중에 유통되지 않습니다.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구제역은 한번 확산되면 축산업계는 물론 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줍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차분한 자세로 힘을 모아야 이번 사태를 신속히 수습할 수 있습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설 연휴 첫날인 오늘 귀성 차량들이 빠르게 늘면서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정체는 정오쯤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비서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행사 범위가 정관 변경에 한정됐고 대한항공은 제외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 INF 조약의 이행을 중단하고 6개월 후에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가 다시 군비 경쟁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과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영상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고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적설은 1에서 5cm 정도입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수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고요. 다음 주도 역시 아주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또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과 전북 그리고 대구 지역에 종일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화재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영하 1.8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크게 올라서 서울 7도, 대전 9도, 광주와 강릉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광장이었습니다. 편안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